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파티마 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상환 과장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파티마 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이상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흔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잔병 치레가 많이 좀 늘어나고 감기에 걸려도 이제 쉽게 낫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배경에 혈액이 깊게 관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 배경 중 하나로 혈액 질환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보는 어린이 과학책에는 혈액 삼총사라고 하는데, 혈액 속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는 세 가지 주요 세포가 있고, 고령 환자는 단지 노화의 결과로 골수세포 기능이 떨어져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혈구 저하로 면역 방어 능력 및 조직 회복력이 저하되고 감염 발생률이 증가하여 치료 반응 감소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임상적 예후를 불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혈구 감소는 단순히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혈액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 널리 알려져 있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같은 악성 혈액 질환 또는 조혈 기능 이상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과장님, 자녀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2살. 12살이요? 예, 아, 하고 과학 7살. 그림책. 네네. 네, 거기에 나오는 혈액 삼총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줄어드는 게 그러면 혈액 감소증이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왜 빈혈이라는 것도 이게 결국 적혈구가 줄어든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그 어린이 과학책에는 적혈구를 산소 배달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적혈구가 줄면 몸에 이제 산소나 영양분 같은 것들이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서 쉽게 피곤해지거나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WHO 기준으로 남성은 헤모글로빈이라는 혈색소 수치가 13g 데시리터 미만이나 여성은 12g per 데시리터 미만일 때 빈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어르신들에게 빈혈이 유독 많이 발생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빈혈 유병률은 약 14%, 그리고 이 수치는 젊은 층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연구에서도 70대 이상의 빈혈은 20%를 넘기고 있는데요. 이런 결과들을 볼 때 나이가 들수록 빈혈은 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나이 드신 어르신일수록 머리가 어지럽다 이런 증세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계신 것도 같습니다. 고령층에서 이렇게 빈혈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혈액을 만드는 재료로 철분, 비타민 B12, 엽산 같은 이런 영양분의 결핍 또는 만성 신장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으로 생기는 만성 질환에 의한 빈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관 출혈 등과 같은 출혈성 빈혈도 있고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정도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크게 잘 신경 쓰지 않는,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 빈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막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아픈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병원에 또 잘 안 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고령이 될수록 이런 혈구 감소증을 중요하게 또 봐야 한다면서요? 네, 고령인 분들은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호중구까지 감소하면 젊은 사람은 가볍게 지나갈 감염들이 어르신들에게는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령 환자들은 다른 만성 질환, 예를 들면 당뇨, 고혈압, 그 외에 각종 심장 질환 같은 것들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감염이 겹치면 회복이 훨씬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혈구 감소증은 앞서 설명드린 노화 외에도 악성 혈액 질환이나 조혈 기능 이상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분들이 흔히 관가하는 혈색소 수치 10 정도의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 빈혈에서 일부이긴 하나 악성 혈액 질환의 원인이 되었고요. 2021년 발표된 네덜란드 연구에 따르면 고령일수록 빈혈, 혈소판 감소증이 증가하고 빈혈, 혈소판 감소증이나 호중구 감소증이 증가하는 경우에 악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훨씬 더 흔했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이 공부하듯이 제가 들었거든요. 좋은데요? 혈액 속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백혈구가 줄어들면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백혈구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좀 하는 건가요? 네, 쉽게 말하면 병균을 막아내는 군인입니다. 감기나 상처가 났을 때 곪지 않고 회복되는 것도 다 백혈구 때문이고요. 백혈구 수치가 낮으면 아주 가벼운 상처도 잘 낫지 않고 골마버릴 수가 있습니다. 백혈구는 면역계의 핵심 구성 요소로 외부 병원체가 몸 안에 들어왔었을 때 이제 그 방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림프구, 단핵구 다소 생소한 용어지만 이런 구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성의 각각은 면역 반응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호중구는 세균 감염에 대한 1차 방어를 담당하며 림프구는 바이러스 감염 및 종양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 감소증은 면역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켜서 결국은 다양한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백혈구가 우리 몸에서 군인이라고 한다면 이 호중구가 주력 부대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세균과 가장 먼저 싸우는 전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예를 들면 장염이나 요로 감염이 걸렸을 때 가장 먼저 이 싸움터로 달려가는 것이 호중구입니다. 오호. 호중구가 참 중요한 그런 요인입니다. 백혈구 가운데 아마 새롭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백혈구 가운데 주력 부대인 호중구의 감소 이건 어떻게 의료에서 판단을 하게 되나요? 네, 호중구 감소는 혈액 검사에서 절대 호중구 수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절대 호중구의 수치가 마이크로리터당 1,500개 미만일 때 호중구 감소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70대 환자가 뭐 기침, 가래나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으로 이제 병원에 왔었을 때 혈액 검사에서 절대 호중구 수가 400개 정도로 떨어졌을 때는 폐렴이 빠르게 악화되거나 중환자 시 치료를 요하거나 호전이 더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백혈구 감소증은 말초 혈액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가 정상 기준 이하로 감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특히 환자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호중구 감소증이고 이는 호중구가 전체 백혈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세균 감염에 대한 1차 방어를 담당하는 세포이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 환자 진료에서 총 백혈구 수보다 절대 호중구 수가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절대 호중구 수가 마이크로미터당 1,500개 이하일 경우에 호중구 감소증으로 진단되고 감염의 위험도에 따라서 호중구 수가 1,000개에서 1,500개 사이면 경증, 500개에서 1,000개 사이면 중등도, 500개 미만일 경우에 중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럼 대체 혈구 감소가 왜 생길까 궁금해집니다. 혹시 태어날 때부터 호중구가 부족한 경우도 있나요? 네, 아주 드물지만 선천적 유전자 이상으로 태어나면서 호중구가 잘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호중구 수가 지속적으로 마이크로리터당 500개 이하로 관찰되는 중증 선천성 호중구 감소증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생후 몇 개월 된 아기가 폐렴, 봉화지경 같은 세균 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입원한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다만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매우 낮은 아주 희귀한 질환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한 주기로 이 호중구가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런 환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일정한 주기로 반복이 된다면 관리만 잘하면 괜찮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주기성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것인데요. 주기성 호중구 감소증은 보통 2에서 5주마다 수치가 떨어졌다 회복합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멀쩡하다가 달력에 표시된 것 같이 특정 시기만 되면 잇몸이 붓고 열이 나는 것을 반복합니다. 주기는 다양하지만 각 환자 내에서 매우 일관되게 증상이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증상이 경미하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이 질환 역시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매우 희귀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선천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호중구가 감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선천적인 원인 말고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어도 호중구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네, 만성 특발성 호중구 감소증, 그다음에 자가 면역성 호중구 감소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서 3개월 이상 앞서 말씀드린 절대 호중구 수치가 1,500개 미만으로 낮고 약물이나 암, 감염 같은 명확한 원인이 없을 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호중구를 생성하는 골수세포에서 호중구 생성을 저해하는 면역 기전에 의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후천적인 요인도 있겠죠. 제가 듣기로는 뭐 감기, 독감, 네, 이런 좀 바이러스 감염도 백혈구, 특히나 호중구 수를 줄일 수가 있다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예를 들어 독감에 걸린 뒤 며칠간 열을 내렸는데요. 환자가 계속 피곤해하거나 입안에 염증이 생겼다면 호중구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흔한 호중구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호중구 감소는 감염의 유형이나 중등도에 따라서 다양한 시점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감염의 급성기나 감염 발생 후 24시간 이내와 같이 조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 감염 진단 후 몇 주나 몇 달 후에 발생하는 지연성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감염이 되면 보통 뭐 열이 나거나 뭐 네. 기침이 나거나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혈액 속의 호중구까지 줄어드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중구 감소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감염된 바이러스가 혈액을 생성하는 골수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생성을 억제할 수가 있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되는 염증 반응으로 간접적으로 호중구 생성이 억제되거나 몸 안에서 호중구의 재분포가 발생해서 감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면역 반응이 촉발되고 그로 인해서 생성돼 있던 호중구가 파괴되어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호중구 감소가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코로나 걸렸던 분들은 호중구가 그때 당시 일시적으로 감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감염 때문에 낮았던 호중구는 다시 이제 다 몸이 신체적으로 완벽히 나으면은 원래 수치로 회복이 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감염이 사라지면 며칠에서 몇 주 안으로 회복이 됩니다. 다만 고령 환자가 코로나 감염 후에 몇 달 동안 호중구가 낮아진 채로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호중구의 회복 기간은 감염 유형이나 호중구 감소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개 일시적이고 수일에서 수주 이내로 자연적으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중등도나 다른 기전 질환이 있는가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왜 우리가 백신 맞고 나면 막 몸에서 열 나고 며칠 동안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그냥 부작용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 부작용이 아니라 혈구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던데 과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네, 일단 백신 접종 자체로 충분히 열이나 감기 같은 증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백신 접종을 인해서 호중구가 밤새가 발생할 수도 있고 흔하진 않지만 홍역 백신 같은 생백신에서 조금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하시고 호중구 감소는 접종하고 1에서 2주 내에 대개는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대체로 일시적이고 대부분 합병증 없이 수일이나 수주 내에 완전히 회복됩니다. 네. 사실 백신은 면역을 키워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우리 몸의 이 주력 부대가 백신을 맞고 줄어들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의외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네, 백신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몸에서 항원을 잠재적 병원체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소 및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이 때문에 호중구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및 면역 반응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백혈구의 재분포나 백신으로 인해서 생성된 항체가 일시적으로 호중구를 파괴해서 호중구 감소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제 기저질환 때문에 항생제를 오랜 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령 환자 가운데 몇 주간 항생제 치료를 받은 다음에 호중구 수치가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났다. 뭐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글쎄 이런 경우는 선생님 어떻습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호중구 감소가 지속된다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고 치료 중인 질환의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항생제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항생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주 내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항생제에 의한 호중구 감소는 항생제 투여 중 또는 투여 이후 수일에서 수주 내로 호중구 감소가 발생하고 항생제 중단 이후 수일에서 수주 내 호중구가 회복되는 것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감염 치료 때문에 이 항생제를 오래 쓰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호중구가 줄어든다고 하면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항생제가 왜 호중구 감소를 일으키는 걸까요? 네, 모든 항생제가 다 그런 호중구 감소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항생제도 약물이기 때문에 약물에 의한 반응 중 한 종류로 호중구 감소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일부 항생제는 골수세포의 기능을 직접 억제하거나 호중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호중구 수치가 점점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에 의해서 면역계가 활성화되어 우리 몸이 이제 자신의 호중구를 공격해서 그 파괴로 인해서 호중구 감소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호중구가 소모되거나 빨리 없어지면서 감소증이 생깁니다. 따라서 항생제 사용 중 또는 사용 이후 치료 중이던 질환이 호전이 없거나 또는 치료하였던 질환이 호전되고 난 이후에도 갑작스럽게 발현이나 감염 증상, 극심한 피로가 느껴진다면 반드시 혈액 검사로 호중구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시에 전문적 진료가 필요합니다. 네, 또 갑상선 치료로 꾸준히 약을 복용하던 중에 이 호중구 수치가 떨어졌다라는 후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작용은 불가피한 건지 아니면 약을 바꾸면 괜찮아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이때 특징은 급격함인데 며칠 전까지도 괜찮던 환자가 약을 복용하고 1에서 2주 내에 무증상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열이나 인후통과 같은 호중구가 급격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감기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종종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제인 메티마졸이라는 약제로 인해서 유발된 호중구 감소증인데 대개는 약물 투여하시고 1에서 2주 이내에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중구 감소증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은 초기 감소된 호중구 수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나 약물 중단 후 수일에서 수주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긴 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몸의 혈액 속의 호중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런 인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 외에도 호중구 감소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평소에 조심해야 될 약물이 따로 있을까요? 네, 항정신병 약물에서 발생 가능하고 특히 조현병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클로자핀이라는 약이 복용 초기에 호중구 감소를 잘 발생시킵니다. 실제로 건강하던 젊은 환자도 클로자핀 복용하시고 몇 달 만에 호중구가 급격히 감소해서 약을 중단하고 치료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항정신병 약물에서 발생하는 호중구 감소는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 시작 후에 수주에서 수개월 이내 나타나지만 아주 드물게는 장기간 사용 후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중구 감소증의 회복은 약물 중단 후 수주 이내 보통 해결되지만 상당한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 네. 특히나 작은 병도 키울 수 있는 우리 고령자들은 호중구 감소를 더욱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여나 호중구 감소를 발견했다. 그럴 때 치료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먼저 원인을 찾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이 원인이라면 그 약물을 중단해야 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는 단순한 바이러스 감염이라면 그냥 지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증상이 동반되는 세균 감염이 의심된다면 항생제를 사용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아주 드물지만 악성 혈액 질환이 의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심한 호중구 감소가 있다면 조혈 성장인자라는 촉진제를 써서 호중구 생성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발열, 인후통, 기침 같은 작은 증상도 무시하시면 안 되고 단순 감기겠지 하고 넘겼다가 폐렴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혈구 감소가 단순히 노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혈구 감소가 혈액암과 연관된다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네, 2021년 네덜란드에서 16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은 나이가 들수록 뚜렷이 나타나고요.
호중구 감소증은 연령 증가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건 각각의 혈구 감소증은 혈액암 관련 사망 위험을 높였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2가지 이상이 동시에 줄어들면 그 위험은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매년 발표되는 암등록본부 통계에서도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60대에서 70대에 가장 흔했고 다발골수종과 골수 이형성 징후로 인한 혈액암도 70대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재생불량성 빈혈은 국내에서 서구보다 2~3배 정도 많고 60대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층 혈구 감소는 반드시 악성 혈액 질환 또는 혈액 조혈 기능 이상 질환의 가능성을 두고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령층 인구의 혈구 감소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결국 우리 몸에서 적혈구라든가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이 하나라도 줄면 문제지만 동시에 줄게 되면 더욱더 위험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건강검진이나 외래진료에서 혈액검사 빈도가 예전보다 많이 증가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감소로 이제 정밀검사를 위해서 내원하시는 고령 환자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과거 지인의 암 진단 경험으로 인해서 저희과 명칭인 혈액종양내과라는 진료과명 자체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내원을 망설이다가 뒤늦게 방문하시거나 예약 후에도 진료하고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종종 전하시곤 합니다. 분명 고령 인구에서의 혈구 감소는 단순한 노화의 생리적 변화로만 보기 어려우며 악성 혈액 질환 또는 조혈 기능 이상 질환의 가능성이 젊은 연령층보다 높다는 점에서 정밀한 평가와 면밀한 감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혈구 감소는 감염, 약물, 음주, 아니면 영양결핍 또는 자가 면역 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가 다 악성 혈액 질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혈액종양내과라는 진료과명에 사람들이 덜컥 겁을 먹고 뭐야? 설마 나 암인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가길 주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혈액종양내과가 암만을 진단하는 곳은 아니죠? 네, 병원 방문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혈액종양내과는 단지 암을 진단하는 곳이 아니고 혈액의 이상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불편한 걱정을 덜어드리는 공간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어떤 검사를 할 때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내원하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막연한 불안으로 걱정하면서 치료를 미루기보다는요,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파티마 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상환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예은 씨도